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아저씨들의 농구 만담 코너 농알못입니다. 네, 오늘도 소닉 사사님 그리고 불꽃 대스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 지금 불꽃 댄서님이 요즘 굉장히 입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하든 사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만났을 때 하든의 합류에 대한 막 걱정거리에 대해서 막 괜히 막 걱정을 많이 해 늘어놨었는데 완전 다 기우였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그 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애써 미소를 지금 참고 있고요. 예. 확실히, 잘하는 선수들 모아놓으니까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이게, 저도 하드는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때 뭐, 저희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클러치 3점 성공률이 9.1%고, WPA가 마이너스 0.66이고, 이래서 사실 접전으로 갈수록 불안할 것 같다, 이랬는데, 완전 다른 선수가 돼서 온 것 같아요. 뭐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여판지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그리고 그 엠비드랑 하든이랑 투맨 게임 하는 거 보면 얘들이 안 맞을 거라 생각하고 피켓롤을 못할 거라 생각했던 제 자신이 농알못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인증을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아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태엽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치에서 약간 전력을 다하지 예, 않았다.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뭐 태엽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이 터져 나온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이 떠난 건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겹치면서 거의 이제 플레이가 완전히 다운됐었던 것 같거든요, 경기력이.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고 몸도 안 좋고 뭐 이런 게 다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태엽이라 보면 태엽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애써 태엽이라고 태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죠. 저도 뭐 엔비드가 좋아하는 영역이랑 하든이 좋아하는 영역이 뭐 겹치고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상한 말 많이 했었는데 근데 뭐 그냥 맞추라고 해도 잘 맞추더라고요. 그냥 뭐 그러니까 그 롤 같은 거 뭐 사실 뭐 그렇게 안 어렵잖아요. 잘하더라고요. 예. 천천히 들어가도 그냥 뭐 받고 그냥 한 두 발 걸으면 아, 당연히 골대고. 음. 그리고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저도 버틀러랑 할 때 엔비드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고 레딕이랑 할 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는지를 한 2년 안 봐놓으니까 이 롤 하는 거를 잊고 있었는데 옛날에 했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레딕하고 할 때나 그 버틀러랑 할 때나 요때 나오던 것들이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보면 망각한다고 저도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 저런 걸 할 수 있었지 이러면서. 근데 하든이랑 하니까 좀 다른 건 원래 잘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원래 못하던 것들을 하는 게 신기하고요. 어제 막 저희끼리 타이블 얘기도 했었는데, 타이블이 롤맨 역할을 하는 건 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예 못하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런 거 하는 거 보고, 하든이 진짜 농구를 잘하는 애고, 그런 애가 와가지고 선수들을 리딩하니까 좀 다르긴 다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이블이 원래 코너에서 3점 쏘고 이제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막 컷인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이런 거 좀 잘하는 편이었잖아요, 원래.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슛을 잘 넣는다기보다는 이제 그 컷인 들어가서 원래 운동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예, 괜찮았는데 원래 사실 그런 프로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롤맨으로 썼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성향이 비슷하니까 공 잡고 달려 예, 들어가서 그대로 올리는 거를 못할 리가 사실 없는데 뭐 예, 많이 쓰지를 않아 가지고 예, 예. 뭐 왜 안 썼을까? 뭐 사실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안 해 봤어요. 그냥 뭐 그냥 코너에 박아 놓고 그냥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었지.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예 하더니 와서 그냥 쓰니까 그냥 바로 되는 거 보고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전에 아예 보지를 못해서 놓치고 아예 그냥 생각도 못 했던 부분들이 그냥 바로 수면 위로 바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불꽃의 선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어, 핵 먹는 거 하고 계시니까.
하든한테 5년 정도 더 함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5년. 아, 이 질문이 들어올 5년은 거라고 별론가요? 생각을 했는데,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든이 1년 연장을 하고 4년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맥스로. 그러면 마지막 해에 얘가 61.1미를 받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39입니다. 아무리 하든이라도 39에 61.1미는 좀 힘들지 아니, 않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우승을 만약에 하면 예. 4년 정도는 좀 못해도 참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 4년 계약까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크리스 폴 정도 계약이면 좋겠어요. 1년 연장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3년으로 그 추가 연장 계약을 해서 크리스 폴 정도로 좀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왜 하드니 얼마 전에 페이컷 얘기 좀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막 페이컷 제발 좀 해줬으면. 예. 5년은 싫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예, 아무리 하드니 예뻐도 1년만이라도 좀 깎아달라. 하든 아직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했어요. 예. 그렇지만 그럼 그렇게 그리고 클럽을 갈 리가 없겠죠? 결혼하고 그 그렇게 살면 큰일 나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 결혼시켜야 되는데. 하나 좀 제가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히트 경기 끝나고 클럽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니앙하고 맥시 데리고 그거 맥시들이고요? 클럽 아니 네, 그거 클럽 아니고 스테이크 전문점이거든요. 그래요? 히트의 프랜차이즈. 근데 클럽에서 하도 스테이크가 하더니 나오는. 아니요. 그냥 스테이크 전문점인데. 아니, 하도 하더니 클럽 하니까 진짜 클럽 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진짜 오해다. 아직은 클럽을 가지 않았다.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쇼를 하는 데도 있지 않나요? 아니, 거기 그냥 스테이크 전문점이에요. 그 지금 필라델피아가 동부 2위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예, 지금 예. 뭐 상위권들이 지금 다 이기고 있고, 사실 시카고는 이제 좀 내려갈 일만 남은 느낌이라 아마도 상위 시드가 제 생각엔 히트, 필라델피아, 벅스, 그리고 아마 셀틱스 이렇게 네 팀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중에서 가장 좀 경계되는 팀 있으신가요? 히트예요. 라고 예. 최대한 늦게 만났으면 좋겠다. 예. 전 마이애미 히트만은 진짜 늦게 만나고 싶어요. 이 팀의 존 디펜스를 펼치잖아요. 그 존 네? 디펜스를 상대하는 게, 플레이오프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고, 그래서 마이애미 히트만은 가장 늦게 만나고 싶은 팀입니다. 아데바요랑 버틀러 중심으로 존 디펜스 펼치는 거를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경기 볼 때마다. 뭐냐, 브루클린을 이제 잘하면 1라운드에 만날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를 제발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7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이게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사실 꼭 6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6위랑 승차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7위, 8위가 랩터스, 네츠로 고정이 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네츠가 저는 이 올라올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랩터스랑 만나게 되면은 이 프린에서 일단 그 7위를 못할 것 같은 게 홈 원정 모두에서 어빙이 못 뛰잖아요. 홈 원정에서 어빙이 아예 못 뛰니까 결국 저는 랩터스가 그냥 7위를 고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츠가 결국은 히트를 만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저는 식서스가 1등은 못할 것 같거든요. 2등으로 그냥 굳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혹시 이번 시즌 이제 요기치랑 엔비드가 진짜 굉장히 아주 치열한 그 MVP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MVP에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그냥 모든 환경을 배제하고 보면 요키치가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받을 확률 자체는 엔비드가 좀 더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요키치가 지난 시즌에 받았던 것과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받을 당시에 굉장히 강점으로 내세웠던 것이 두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센터 역사상 최초의 평균 8어시스트를 찍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전경기 출장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일단 요키치답지 않게 결장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게 코로나 이슈가 아니라 순수 아파서 결장을 한 경기들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번 시즌에도 평균 8어시스트를 찍고는 있는데, 지난 시즌에 한 번 찍은 거라 사실 기록적으로 볼 때 임팩트가 지난 시즌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더하면 뭐 엔비드에 대한 동종표라든지 지난 시즌에 1위를 달리다가 장기 부상으로 갑자기 2위로 결국 떨어지게 된 동종표라든지 그리고 지금 엔비드가 세우고 있는 기록들을 감안하면 일단 엔비드가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엔비드가 이제 좀 더 높다고 하는 외신의 보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득점왕 타이틀을 딸 경우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지금 엔비드가 평균 29.7득점으로 득점왕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엔비드가 이거를 따게 되면 그 샤킬 오닐의 시즌 이후 센터가 득점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균 30득점으로 따게 되면 이게 그 반 메가드 이후로 78시즌인가? 그때 이후로 최초로 센터가 득점왕을 평균 30득점을 기록하면서 따는 거라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 조금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엔비드가 폼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득점왕 타이틀을 놓친다. 이러면 저는 요키치가 탈 것 같고요. 득점왕 타이틀을 사수한다. 이러면 엔비드가 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닉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근데 좀 내러티브는 요키치가 많이 불리한 것 같은데, 어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게 잘하는 선수 두 명, MVP 후보들은 사실 누가 더 나쁘다 이럴 플레이에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둘 다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탯을 오히려 이런 경우에 보게 되는데, 어제 랩터 스탯을 보고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1위랑 2위랑 보통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어제 보니까 요키치랑 엔비드 랩터가 7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위랑 랩터가 2위 14가 차이보다, 넘어가죠. 네, 2위랑 92 차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 정도로 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 진짜 그 요키치 올해 시즌이 거의 역대 다루는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잘 몰랐어요. 요키치한테 이제 그만큼 눈이 가질 않아서. 근데 그리고 이제 마지노 스탯들 다 챙겨 보니까 엔비드가 앞서는 거를 한 개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키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어필할지 모르겠는데, 스탯적으로는 요키치가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렉슨도 예전에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 약간 그 크리스 폴이랑 코비 네네. 그 MVP 레이스랑 느낌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네네. 좀 하네요. 그런 느낌인데 인제 팀 성적이 요키치가 그때 크리스 폴보다 훨씬 못하니까 네네. 사정 감안해서 보면은 또 이유가 있지만, 내러티브 상으로는 어쨌든 6위 팀 선수니까 좀 흥이 좀 그쵸. 덜 나는 건 사실이죠. 사실 둘이 승차는 1승밖에 안 날 텐데 이게 또 순위는 이제 좀 차이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상위 시드, 하위 시드가 되다 보니까. 네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둘이 그래서 맞대결 그때 예전에 말씀드린 코비랑 이제 크리스 폴 같은 경우에 네네. 맞대결에서 코비가 이기면서 뭐 표심이 좀 넘어가고 이런 얘기 뭐 저는 사실 정말 그랬는지 쪼끔 그때 여론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아이 사실 근데 게시판 여론이랑 그때 현재 투표 여론이랑 그게 또 똑같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여튼 코비 같은 경우는 좀 받을 때 돼서 준다 이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음 제 기억에. 사실 그래서 엔비디랑 요기치가 어 지금까지 만났던 경기 수가 한 5 경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예, 일단 딱 5경기 만났어요. 예. 네. 그래서 엔비디가 4번 이기고 1번 졌는데 근데 스탯을 찾아보니까 잘하기는 요기치가 더 잘했어요. 이제 엔비디가 공격에서 좀 이제 야투율 37%에 턴오버 5 개로 좀 부진을 하긴 했었더라고요. 20득점도 못 넘고. 근데
사실 뭐 엄청 중요한 스탯은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마지막 경기가 2019년 12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MVP 레벨로 딱 올라온 네네. 작년 이번 시즌에는 맞대결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번 만나서 어디가 한쪽이 이기면은 그 자체가 약간 또 어느 한쪽이 좀 그냥 적당히 싸우는 거 말고 좀 임팩트 있게 좀 밀어붙이면은 그러면 쪼끔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뭐 센터들은 인제 또 매치업을 하면 다른 포지션은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뭐 스크린이 누가 좋냐 뭐 네네. 슈터가 누가 잘 넣어 주냐 이런 게 필요한데 센터가 옛날부터 인제 4대 센터들 뭐 대결 이런 게 매치업 같은 게 되게 계속 회자가 되는 게 정직하게 1대 1 이기 때문에 그 정말 진짜 순수 맞대결 해당하는 쇼다운 장면을 정말 내내 볼 수 있어서 되게 센터 대 매치업이 제일 짜릿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기치가 좀 저평가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1대1 네. 능력인 것 같은데 요기치 1대 1로 진짜 못 막을 수가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1대 1도 언제 좋은데 오프볼도 뛰니까 너무 어이가 그쵸, 없어요. 그쵸. 언제 느꼈었냐면은 그 19-20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그때 한창 네네. 제가 생각에 그때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수비에서도 거의 진짜 잘하는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거의 1대 1로 붙으면 거의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아 보는데 막아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 선수 요기치가 이렇게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다음 시즌부터 바로 MVP를 따기 시작하던데 아 그래서 그쵸. 그때도 인제 AD가 막다가 잘 안 돼 가지고 하워드가 좀 잘 막아 줬죠? 아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AD가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스탯적인 아니, 측면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엔비드랑 요기치 아까 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되게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BPM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랑 이제 랩터는 그 요기치가 거의 압도를 하는 수준이고요,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EPM이랑 이제 르브론 그 럭 어드저스티드 어 RAPM을 사용하는 이 스탯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역전은 그냥 수상이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그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 두 구분되는 스탯들을 이제 좀 비교를 해 보자면은 BPM이랑 랩터는 이제 대부분 다 그 트래킹 스탯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오프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박스 랩터만 보더라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BPM도 사실 박스 스코어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눈에 어떤 자기가 직접 찍어내는 그 스탯들은 요기치가 분명히 압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생산해 내고 있는 생산력이 요기치가 훨씬 우수한 데 반해서 RAPM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진으로 가면은 오히려 엔비디가 거의 준하는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RAPM 올 시즌 보니까 1 위가 요기치긴 한데 3.75고 2 위가 엔비디인데 3.7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요기치가 뭐라도 못한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런 팀 라인업을 보정한 상태에서의 활약은 엔비디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에 뭐 찍히기는 뭐 요키치가 잘 찍고 있지만 '팀을 캐리하는 거는 엔비디가 못지않다.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또 일반적으로 또 약간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가 임팩트가 더 센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죠. 음, 예. 듀란트, 평균 어빙 득점 1 네네. 위니까요. 이런 선수들이 마진 스탯에 비해서 항상 그 임팩트가 좋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마진 스탯이 임팩트에 비해 그러니까 그 마진 스탯이 좀 잘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 그러고 보면은 엔비디가 그런 면에서 우위가 있다는 건데 사실 모르죠. 뭐 결국 결과적으로 뭐 배당률이나 뭐 무슨 공홈에서 나오는 MVP 레이스에서도 뭐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끝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스탯을 더 많이 고려를 하는구나 혹은 마진을 더 많이 고려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뽑으라면은 저라면 요기치. 요기치 뽑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어
그러면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뉴올리언스 얘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 관심 있으실지 네네. 모르겠지만 아, 그 관심 많죠. 네. 소닉님은 좋아하시니까 아마도 좋아합니다. 그 맥컬럼이 이제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트가 네네. 정말 잘해줬지만 이제 눈물을 머금고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맥컬럼을 데려왔는데 맥컬럼 효과가 아주 쏠쏠해요. 지금 사실 뭐 뉴올에 있어서 최고의 볼 핸들러라고 볼 수 있고 뭐 사실상 뭐 픽앤롤도 제일 잘하고 풀업 점퍼도 제일 잘 쏘고 뭐 그냥 공격에서 정말 아주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손님께서 보셨을 때 맥컬럼 효과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상세하게 잘 설명을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새삼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 한 처리해줄 수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드리블 안 좋아졌을 때 대신 죽은 볼 처리해주는 거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패턴 할 때도 그레엄보다 슛도 더 좋고 움직임도 좋고 이제 사인도 많이 리딩 가드처럼 할 수 있고 뭐 못하는 날이건 잘하는 날이건 20점씩 자기 혼자서 뭐 패스 따로 안 해줘도 넣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잉그램하고 시너지도 좋은 것 같고 되게 리더십도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자이언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연락 안 했다 말았다 했는데 좋은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자이언도 살을 풀어나 빼면서 초췌해져 가지고 홈 경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것 같고 감자탕 트리오라고 하더라고요. 맥감자, 뼈그램, 돼지온 해 가지고 3개 합치면은 감자탕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진짜로 감 감자탕이 잘 끓여져서 플레이인에서 5할 승률 가까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제 넥스트님도 좀 불꽃의 선생님처럼 약간 행복사 해서 인제 저 세상에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고 싶고 꼭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전 그러고 맥컬럼이 이렇게 패스를 잘했나 싶어요. 지금 펠리컨스 가고 어시스트가 평균 7.5개가 나오던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야투 효율도 엄청 좋잖아요. 지금 54%에 3점이 40%가 넘으니까. 근데 패스 잘하는 게 가장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이렇게까지 패스를 잘하는 친구였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패스를 포트 팬들이 잘한다고 말할 때 사실 조금 긴가민가 했거든요. 뭐 기껏해야 뭐 예. 잘하면 시즌에 4개 정도 하고 못하면 3개 하고 뭐 이런 선수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팀에. 잉그램도 잘하고 있긴 한데 근데 잉그램보다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패서라고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턴오버도 1.7개밖에 안 되니까 아니 이 정도 효율이면 저는 사실 자이온이 왔을 때 맥컬럼이 좀 붕 뜰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턴오버에 이 정도 어시스트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이면 자이온하고도 충분히 조합을 잘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진짜. 리올이 어시스트 많은 선수는 없는데 원래 조시 하트 있을 때도 막 최다 어시스트가 5개 뭐 요 정도 평균 어시스트가 한 5개 정도 하는 팀인데 패턴을 많이 써 가지고 팀 어시스트는 또 되게 상위권이에요. 네. 예, 맥컬럼 맞아요. 와서도 그걸 또 유지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공산 농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뉴올리언스가 전통적으로 어시스트가 많은 팀이죠, 이게. 원래 못한 애들이 공을 좀 돌려야 돼요. 그 전통이 있나요? 전통적으로 놀랍게도 뉴올리언스가 무섭죠. 뉴올리언스에 전통이 있었네. 벤트리 감독 있을 때는 막 3위 이랬어요. 패스는 많이 돌렸죠, 패스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젠틀 감독님은 AD랑 드루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수비 꼴찌를 하신 거죠? 미스테리입니다, 비결이 미스테리. 뭔가요? 저 궁금하네. AD가 거품인 건지. 이제 자꾸 이니시를 들어오시는데. 와, 패스 저기에서 찾아보는데 AD 거품이 나올 줄은 몰랐다. 이해가 안 돼서요. 주루는 증명. AD도 이제 거기 예. 레이커스 가서 증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데드볼 처리 사실 그때 네네. 손님께서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궁금해져갖고 좀 네네.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데드볼 처리를 진짜 잘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그 4초 이내로 남기고 쏘는 슛들을 일반적으로 데드볼 처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집계를 얼마 안 따라 남기고 하니까. 쏘는 거. 원래 네네. 뉴올리언스가 그 트레이드 전까지 그 이피션트 필드 골 퍼센테이지에서 38.3%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25위였는데 맥컬럼이 딱 오고 나서부터 이제 8위까지 올랐습니다. 44.8%로.
이야. 그래서 처리를 다 해줬다는 얘기네요. 확실히 탄처리가 깔끔하게 잘 되고, 아마 또 이게 공격이 좀 매끄럽게 되다 보면은 마지막 시간이 쫓기더라도 그래도 오픈샷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아, 아마 그렇죠. 예. 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 맞으면 또 수비가 힘 빠지죠. 다 막았는데 그쵸, 그쵸. 3초 남기고 3점 들어간다든지 힘이 아, 쭉 조금 더 빠지죠. 맥컬럼한테 볼을 몰아줘도 괜찮겠네요. 클러치나 접전 상황이 되면. 이번에 덴버랑 붙을 때도 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네네. 이게 원래 포틀랜드 있을 때도 이제 제 기억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예전에 17-18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릴라드를 굉장히 잘 막았었잖아요. 근데 그 네. 시리즈에서 맥컬럼이 진짜 엄청 터졌어요. 아, 엄청 맞아요, 잘했어요 맞아요. 진짜. 기억난다. 네. 그때 릴라드가 조금 막 묶이니까 아예 맥컬럼이 이제 약간 해결사로 나서 가지고 막 40득점씩 하고, 그냥 뭐 거의 나중에는 릴라드가 그냥 먼저 공을 넘기고 막 사이드로 빠져 있고 막 이런 모습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자기가 처리하는 아이솔레이션 능력은 진짜 리그에서 좀 손에 꼽을 만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켓롤도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약간 또 뉴올이 이제 피켓롤을 뭐 그냥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는 팀인데 한 22 정도 되거든요, 경기당 포제션 수가. 근데 이게 롤맨은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 포인트 퍼 포제션을 하면은 7위? 그러니까 아무래도 헤이즈도 좀 받아먹기 잘하는 선수고, 이제 발렌시우나스도 일단 공 들어가면은 그 뭐냐 그 뭐지? 훅샷이 성공률이 뭐 60% 넘어가는 역대급 선수거든요. 그 훅샷 성공률에서 있어서는.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핸들러 쪽으로 가면은 이게 그 포인트 퍼 포제션이 0.79여 가지고 0.79면 진짜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26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면 뭐 안 되는 거죠. 니켈 네, 알렉산더 알렉산더. 워커 이런 애들이 진짜 완전 꼬라박았었는데, 이제 맥컬럼이 딱 와 가지고 나만 이런 부분에서 좀 수비를 좀 더 끌어주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양질의 롤맨들, 그러니까 마무리 잘 되는 롤맨들이 시너지를 좀 이제 시너지 효과, 좀 이렇게 우산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버퍼를 좀 받지 않을까. 원래 피켄을 못하는 팀인데 덕분에 이래저래 많이 좀 공격에서 숨통이 많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소냉님 fem코에서 약간 도박에 빠지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도- 사실입니까? 도박에 빠졌다는 거는 약간 음해고요. 도박에 미쳐 있습니다. 아니, 인도리그를 아니, 보신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원래 도박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 문제가 소액을 분산 투자해서 여러 개를 같이 잃으니까 화가 나서 한 개를 좀 세게 걸게 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약간 분해가지고 계속 걸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펜코는 그 포인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되게 모티베이션을 계속 돋구더라고요. 배당 그 보는 재미는 이제 고교 축구랑 이제 인도 축구까지 걸어봤어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메탄고 좀 경기 본 적 있으세요? 어디요? 어떤 메탄고요? 메탄 고등학교요. 아니 그 학교를 처음 들었고요 이번에. 그 거기 올라왔길래 검색해 보니까 우승한 적이 있어서 걸었는데 그거는 땄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네네. 그 매니아랑 사실 펜코랑 뭐 다른 데가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약간 좀 네네. 터프하기도 하고,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점잖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넥스트님 같은 경우에는 뭐 펜코로 펜코 적응하시기 조금 어려울 스타일로 저는 봤는데 천국이라는 발언을 최근에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매니아가 답답하셨던 건가요? 아니 매니아가 사실 원래는 매니아에서도 거의 악질처럼 활동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약간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쓰는 글들이 다 이제 그분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는 그런 퀄리티 컨트롤을 좀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참아야 해서 참던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는 그 배출구로 네, 쓰고 있죠. 불꽃선님도 우리 모르게 갈매기 마당 이런 데서 욕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름 이럴 때 보면은 갑자기 이대호 뭐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글들 중에 하나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옛날에 사직 앞에서 술 먹으면서 욕 많이 했죠. 네, 그럼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재밌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해주신 소닉님 그리고 불꽃 댄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